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을 다 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게 문화적 차이가 나이 차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지. 아니 대화 느는 것도 사실 싸움에서 많이 들어요. 왜냐 열받고 흥분하니까 자기가 찾아봐요. 욕도 찾아보고. 욕 잘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처음에는 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저희랑은 좀 틀려요. 이 친구들은 싫은 거 좋은 거가 확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도 확 내고 또 싫은 것도 밥 이렇게 차려줘도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냥 안 먹고 뭐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데 이제 대화나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좀 풀리겠지 했는데 분명히 문화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고 싸울 때도 그 문화적인 차이는 처음에는 있어요. 처음에는데 좀 지나면은 사람인지라 한 1, 2년이면 한국의 어느 생활에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요. 지금은 우즈벡 가면 불편하다고 그래요. 진짜로요. 택시도 불편하고 이제 매연도 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한 1년은 되면 적응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싸움은 더 잦아들어요. 저는 다른 이유예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비 때문에 자꾸 싸우게 돼요. 다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적응이 됐어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고 그 다음에 싼데 여러 개 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더스나 이마트 뭐 홈플러스 가는 게 두려워요. 싸니까 많이 사잖아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 부부들도 똑같은 게 있겠지만 나이 차이도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아니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은행 일도 못할 정도로 되게 철없이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관념 때문에 좀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싸웠다가 풀어졌다가 싸웠다 그러는데 그 안 싸우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싸운 적 없으시죠? 싸웠다기보다도 다툼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좀 토라진다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전에 그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경험 부족에 따른 소비나 행동 가지가 좀 많이 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물건을 살 때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장바구니 담는다든지 아니면은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본인은 그냥 그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은 내가 이만큼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부분 아니면 남한테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이제 좀 넘었는데 우즈벡에 있을 때는 가서 잠깐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제 연애라는 게 떠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한 7번을 좀 가기는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제가 좀 많이 가는 건지 아니면 저보다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갈 때마다 일단은 보여지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 이면의 건을 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로 이제 돈 모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쓰는 거, 사용하는 거, 버는 거 이런 걸 지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산다 이런 맥락이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뭐 시장에 가거나 마켓을 가든 어쨌든 간에 뭐 물건 사러 옷을 사러 가더라도 뭐 이쁘면 그냥 사는 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애들이에요. 완전히 순수하게 애들. 근데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툰 거는 그 부분 때문에 다투는 거지 아직까지는 크게 뭐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 앞으로도 힘드실 건데. 그렇죠 지금. 힘이나요? 저는 뭐 싸움의 원인이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뭐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제 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쪽에서는 좀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해에서 비롯돼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어떤 걸 했냐면은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은 좀 박자를 좀 쉬자. 그걸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는 와이프가 그냥 들어줘요. 또 와이프가 화를 내면 저도 좀 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렇게 쏟아낼 때 이렇게 좀 굉장히 아프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고 나면 이렇게 고맙다고 해요. 저도 고맙고요. 사실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안 싸우면은 내면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잠깐 좀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고 그런 거니까요. 한번 이렇게 집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와이프가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도 못해. 저도 몇 번 싸웠고, 근데 여기 회사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살기 때문에 그 성격 파악은 거의 많이 돼요. 적어도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알 수는 없는데 여자분들도 그 어느 정도 알고는 오는 거죠. 와서 근데 실제 대면하다 보면 그 큰 틀을 아는데 작은 것들은 모르긴 하는데 뭐 세대 차일 수도 있고 문화 차일 수도 있는데 뭐 미래에 대한 또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우려면은 그 메신저로 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이 잘 안 통하면 별거 아닌데 점점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괜히 욕만 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싸우려면 그냥 메신저로 그냥 하거나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 선생님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마 1년에 3번 정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나 봐요. 근데 그 문자 보낼 땐 제가 알아요. 길게 씁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뭐 못 살겠어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어요. 뭐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1년에 3번? 2년 동안 한 6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즈벡에 오래 살다 보니까 우즈벡 여성들의 특기가 뭐냐면 화가 나면 이혼하자는 얘기를 잘해요. 근데 자기 속마음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고 우즈벡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짐을 잘 싸. 우리 약간 그 유목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이 남자하고 안 살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짐 싸는 거로 표현을 해요. 굉장히 빨리 쌉니다, 짐도. 그리고 풀 때도 빨리 풀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우즈벡 사람들끼리 살아도 그래요, 우즈벡 여성들이. 이혼하자는 얘기 잘하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짐도 잘 싸고.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짐 쌌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이혼이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내가 짐 싸니까 너는 말려라 이런 뜻이걸라. 내가 말려서 내가 다시 짐을 풀면 용서해 줄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로 당황하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왜 이렇게 쉽게 이혼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떻게 평생 살 수 있어 그러는데 습관이에요. 그냥 그 사람 민족들 자체가 그런 표현들을 잘 씁니다. 약간은 가격하지만 뭐 금방 잘 푸니까 혹시 우즈벡 결혼하신 분들 중에 그런 거로 오해가 생기시면 잘 달래시고 그래서 짐을 푸는 순간 이제 화가 풀렸다는 거니까 뭐 꽃도 사주시고 뭐 그러시면 됩니다. 그 사장님이랑 몇 달 전에 술 마실 때 사장님이 이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즈벡 여자가 나간다, 집 산다는 얘기는 화났다 이 뜻이다. 그래서 저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즈벡에 한번 마지막으로 갔을 때 사장님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호텔에서 싸우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이혼하나 보다. 근데 30분 있다가 똑똑똑 그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민망해서라도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자기 의사 표현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형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도 같이 싸주신다 그래요. 이제 나중에 1, 2년 지나면 그래서 저도 저기 가면 이제 잘 가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냥 나가야지 제가 먼저. 그러면 그냥 끝나요. 민망한 것도 없어요. 지금 몇 번 같이 싸웠죠. 저도 그 형님한테 듣고 잘 가 그러고 그냥 끝나요. 뭐 자연스럽게 자기가 민망한 것도 없어. 그냥 저기 갑 캐리어 옮기고 그냥 나중 계속되면 자기가 민망해서 안 해요. 이제. 이게 제일 위험한 게 그런 표현 안 하고 짐 싸는 애들이 되게 그건 진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 얘기 없이 남편 없을 때 짐 쌌다. 그건 안 사는 거고 남편이 있는 앞에서 짐 싸는 경우는 99%가 나는 살 의지가 있는데 내가 화난 걸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약간 이제 그 나라마다 틀리죠. 표현 방법이. 이거는 한국에서 좀 산다고 끝이죠. 그렇죠. 저희 직원들도 우즈벡에 있는 직원들도 아직도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여직원이 한 분 계신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짐 싸세요. 처갓집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이제 남자가 꽃 들고 가서 하루 이틀 또 찾아가면 다시 짐 싸서 오고 옛날 우리나라 어머니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한국어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뭐 요새는
뭐 기숙사에서 교육도 잘 해주시지만은 토픽 시험도 보기 때문에 기본 소통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 번역기를 써본 적은 없어요. 비자 받기 한두 달 전부터는 안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뭐 간단한 대화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하니까. 토픽 2는 받았는데 토픽 3, 4에서 이제 조금 한 번 떨어졌고요. 예, 예. 토픽 상급 받았어요? 예? 토픽은 상급 받았어? 아니 2급까지는 그냥 쉽게 봤는데 3급에서 3, 4급을 같이 보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예, 3, 4는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보더라고요. 원투, 투, 예, 예, 예. 일단은 나이가 많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한국어를 배우라고 뭐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집안에서 생활하는 거나 아니면 이동할 때 보면은 아직까지는 우즈벡에 대한 그 노래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이런 건 아직 좀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좀 신청을 하고 한 4주 정도 걸려서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그게 나오면은 일단은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에 보내서 좀 교육을 좀 받으라고 좀 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인 소통은 해요. 하는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번역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동기분들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뭐 이전에 선임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비슷하게 또래 오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토픽 1에 2급 정도까지는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아는 단어들가 많고 이제 중간에 이제 문맥 연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거든요.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는데 아직 와이프는 이제 단어 수준 단어를 몇 개 알고 이제 그걸 가지고 조합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게 얘기는 잘 못해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번역을 해서 나름대로 이게 역번역 해가면서 좀 할 때 이제 문장을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말로는 좀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의 경우에는 토픽이 이렇게 그러니까 머스트로 적용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일정 기간 되면 이제 비자 받고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토픽은 없었는데요. 들어오고 나서는 저희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고 제가 봤을 때 와이프는 아마도 그때 좀 잘 이렇게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장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뭐 사장님이 한국에 계셨을 때는 좀 미팅이 있었으니까 모임이 있었으니까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궁금했던 거 많이 질문을 드리고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뭐 실생활에서 있는 얘기들은 그냥 해요. 우리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여성을 저희 배우자가 되더라도 한국 여성이 저의 어떤 이렇게 마음의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고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생활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생활 속에서 얼마큼 우리가 좀 언어적인 측면보다도 어떤 이렇게 뭐 사랑을 키운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 피울 수 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행위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결혼 이민 비자 요건이 뭐 한국어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즈벡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첫 번째는 토픽 점수를 보면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여자의 성격이 좀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활발하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듣기 시험이나 이런 거 좀 더 잘하고 조금 약간 샤이하면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읽기 시험이 조금 점수가 높고 그리고 첫 번째가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중개인의 업자가 세종학당 2학기 다니는 거 쉽거든요. 그리고 토픽 1급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2급을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닥달해서라도 2급 받게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거 좀 나도 피곤한데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무슨 것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그거 공부 방법에 구체적으로 있어서는 어휘 공부만 단어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죽어라고 외우게 시키시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게 말을 계속 한국에서 하다 보면 한국 사람이 알아서 교정을 해줘요. 말을 듣다 보면 자기가 못 알아듣면 이 말이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즈벡에서 뭐 단어만 많이 외워오면 한국에서는 최소한 말하기는 계속 말해보면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한국에서 시스템이 워낙 그래도 잘 돼 있어요. 뭐 다문화센터, 한국교육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대화하신 거 잠깐 봤는데 한국어 잘하시던데요. 아유, 근데 그게 자기가 계속 말하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든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원어민이니까. 그러니까 잘한다고 느껴지는 거, 지도 이제 계속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기 하고 뭐 나불대다 보면 잘하게 된다. 뭐 이렇게. 근데 단어를 외워야죠. 근데 이거 지금도 우즈벡에서 거진 사장님이 뭐 닥달하셔가지고 많이 외워온 단어예요. 여기서 시키니까 그 역할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지 않나.